네, 안녕하세요. 영준초등학교 친구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아트인테크라는 코딩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수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물레동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예요. 자, 도대체 물레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예술가가 활동을 할까요? 자, 물레동이라는 곳은 원래 철공단지라고 불리던 동네예요. 철공단지로 불리는 것만큼 철공소가 굉장히 많은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선생님과 같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물레 예술 창작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물레 예술 창작촌으로 불렸을까요? 선생님들과 같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작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예술의 장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같이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타 장르, 예를 들어서 뭐 춤을 추시는 무용수들, 그리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 그리고 뭐 마술사들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하는 동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했고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바로 아트인테크 빙글빙글 서커스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빙글빙글 서커스단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교시에는 선생님과 같이 코딩이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친구들 코딩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컴퓨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 TV에서 코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이 코딩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언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언어가 뭔지 알죠? 자, 언어라는 것은 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이 뭐냐면 사람들끼리는 뭐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정해져 있는 언어로 서로 소통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끼리는 소통이 될까요?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과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어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죠. 이 둘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자, 영어는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로 소통을 해야겠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한국어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국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거나 뭐 친구들 자주 사용하는 번역기를 사용하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람끼리의 이야기죠. 사람과 컴퓨터와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도움을 받거나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컴퓨터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랑 소통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볼 텐데요. 우선 코딩이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을 사람이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한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꽤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메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전구라든지 가스밸브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컨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다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의 모든 것에 필요한 컴퓨터의 언어를 바로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에 코딩이 삽입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은 코딩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 게 바로 자동문입니다. 친구들 자동문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자주 가는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자주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인데요. 자동문이 뭔가요?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자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위에 보이는 검은색 센서입니다. 음, 이 센서라는 것은 사람을 감지하는데 이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자동문에는 어떠한 원리로 코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코딩을 넣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대로 코딩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처음에 나와야 할 코딩은 바로 사람이 감지되면 신호를 전달한다 라고 하는 코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 열림 동작 실행이죠. 자, 우선 센서에서 사람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신호를 어디로 전달할까요? 바로 저 자동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로 전달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모터로 전달이 돼서 이 모터가 문 열림 동작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번 코딩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3번 명령어, 가장 중요한 명령어인데요. 이게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명령어예요. 바로 5초간 기다리기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기다리라는 명령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은 센서에 인식이 돼서 자동문 열린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5초간 문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닫혀버리기 때문에 다치거나 부상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5초간 기다리기라는 이 명령어는 자동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모터가 문 닫힘 동작을 실행하게 되는 코딩을 넣어줍니다. 자,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코딩을 넣어줬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맞춰주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자동문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겠죠. 문이 열려야 하는데 문이 닫히고, 문이 닫혀야 하는데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자동문이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코딩 명령어를 전달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사람이 감지되면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코딩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자, 친구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동생을 자동문에 같이 들어갈 때 감지가 안 되는 걸 가끔씩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입력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바로 대부분의 자동문에는 키를 산정을 해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치 키를 100으로 하고 최대치 키를 뭐 2m 30이라고 놨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물체가 들어오면 신호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cm 이하의 동물이나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안 열리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카트가 카트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감지가 돼서 열리죠. 카트의 높이 자체가 100cm를 넘기기 때문에 자동문이 감지가 되고 작동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자동문의 작동 원리를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에서 코딩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볼 텐데 선생님이 아까도 언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리모컨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에어컨 작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 TV를 사용할 때도 작동을 하고요. 뭐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도 작동을 하고 대부분 원격으로 어떤 기계를 조정을 할 때 작동을 하곤 합니다. 자, 대부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리모컨 안에서 작동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코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전원 버튼이에요. 저 빨간색 전원 버튼은 두 가지의 기능이 들어가 있겠죠? 최초에 한번 누르면 TV가 켜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TV가 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딩이 전원 버튼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숫자 버튼에는 TV의 채널을 옮기는 기능이 있겠죠. 자, 1번을 누르면 1번 채널로 옮겨가고 7번을 누르면 7번 채널로 옮겨가겠죠. 저 리모컨에 있는 대부분의 버튼, 각자의 버튼들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에 맞는 코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저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아주 수많은 것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컴퓨터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도 가상 키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코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리모컨이랑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 숫자 버튼들은 숫자 버튼을 타이핑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알파벳과 한글, 모음과 자음 버튼들은 다 한글을 입력하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화면을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과 소리를 키웠다가 줄였다는 스피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기기들 안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기기들에 내장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에 저런 코딩들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기계들은 작동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번에 코딩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컴퓨터의 언어라는 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코딩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에 세 가지 주변에 있는 코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찾은 다음에 그 코딩이 들어가 있는 기계들 안에 어떠한 코딩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선생님과 같이 오늘 코딩을 활용을 해서 빙글빙글 서커스단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빙글빙글 서커스단은 자, 앞에 보이는 거리 센서로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밖에 센서 앞에 손을 갖다 두면은 빙글빙글 서커스탄 안에 있는 곰돌이가 돌아갈 거고요. 손을 씌우게 되면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4교시 동안 꾸미기 수업도 하고 그리고 코딩을 조립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2교시가 됐고요. 2교시에는 빙글빙글 서커스탄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살펴볼 재료들은 코딩 기계 장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 4개 정도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지금 패키지에 묶여서 있는 아두이노와 그리고 거리 센서, 그리고 스텝 모터, 전선이 필요해요.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배치를 해둔 것처럼 친구들도 함께 책상 위에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아두이노라고 하는 건데요. 파란색 칩인데요. 지금 화면에서처럼 아두이노라고 쓰여져 있는 컴퓨터 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았나요? 네. 자,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부제목으로 어떻게 적혔었는지 친구들 기억나나요? 바로 우리 수업은 코딩과 아두이노라는 수업이에요. 자, 이 아두이노라는 것은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컴퓨터의 언어가 코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딩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 코딩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오늘 사용하게 될 아두이노라고 하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자, 이 컴퓨터에 보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좌측과 우측에 네모난 구멍들이 막 뚫려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네모난 구멍들은 뭐냐면 바로 소켓이라고 할 건데 이 소켓들에는 바로 왼쪽에는
전기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바로 오른쪽에는 우리가 만든 코딩 명령어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기계 장치를 돌릴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아두이노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소켓에 있는 바로 찾아볼게요. 자, VIN이라고 하고 있는 알파벳 보이나요? 네. VIN하고 그리고 위에 OV라고 하는 곳에 플러스 전기 에너지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GND 두 개에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 소켓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숫자 소켓 1, 2, 3, 4, 5, 6, 7부터 13까지. 여기는 선생님이 만든 코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켓입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 위에 보면 빨간색 버튼이 동그란 게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빨간색 버튼은 오늘 절대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이 미리 입력해 놓은 아두이노에 미리 입력해 놓은 코딩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코딩이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완성한 빙글빙글 서커스단 작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빨간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볼 것이 거리 센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거리 센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봤듯이 선생님이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니까 기계 장치가 작동을 했죠. 모터가 돌아가면서 인형이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손을 떼면 어떻게 됐죠? 작동이 바로 멈추게 되죠. 바로 이 앞에 있는 센서가 초음파를 쏴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거리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리 센서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자, 우선 아까 아두이노처럼 전기가 필요하겠죠. 자, 양쪽의 바늘, 자, 4개의 바늘이 보일 거예요. 이 4개의 바늘 중에 양쪽에 있는 2개의 바늘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왼쪽에 있는 바늘에는 VCC,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써 있는 바늘에는 GND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2개의 바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어떻게 돼 있죠? 에코와 트리그, TRIG, 트리그와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코딩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센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텝 모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모터는 친구들 2개가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모터가 따로 있고 바로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칩은 따로 떨어져 있을 건데 요거는 이따가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잠시 조립하지 말고요. 자, 초록색 모터 드라이버를 보면은 바늘이 6개가 있습니다. 바늘 4개짜리가 묶여 있을 거고 2개짜리가 묶여 있을 거예요. 우선 이 모터 드라이버에도 전기가 연결이 돼야겠죠? 자, 바늘 2개짜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연결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바늘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네, 바로 코딩 명령어를 전달하는 곳이겠죠. 자, 이렇게 모터도 함께 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선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한테는 전선이 조금 여유롭게 갔을 텐데, 자, 원래 전선은 10개가 필요합니다. 이 10개가 필요하고, 한쪽은 바늘이 튀어나와 있고요. 한쪽은 바늘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0개가 맞는지 한번 개수를 세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기계 장치를 활용을 해서 친구들과 같이 코딩, 아두이노 코딩을 활용을 해서 빙글빙글 서커스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개의 기계 장치를 봤는데 이 기계 장치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아두이노에 어떠한 코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한테도 이 코딩을 하나하나 외우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자, 오늘 친구들 그렇게 코딩을 일일이 하나 다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등분을 나눠서요, 이 각각의 네 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선생님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 코딩은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그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조합식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코딩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최근에 기술이 계속 발달됨에 따라서 코딩을 대신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나왔고요. 친구들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편하죠. 한글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코딩 명령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코딩의 조합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명령어와 두 번째 명령어인데요. 이 첫 번째 명령어와 두 번째 명령어는 굉장히 유사해요. 바로 스텝 모터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거리 센서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스텝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 사용합니다 라는 명령어가 왜 필요할까요? 음,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모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오늘 모터를 사용할 때 그 다양한 종류의 모터 중에 스텝 모터라고 하는 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방향으로 돌아가는 스텝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다른 종류의 모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텝 모터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리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거리 센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거리를 측정을 할 때 레이저를 발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것처럼 초음파를 발사해서 거리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센서 중에 우리는 오늘 초음파 거리 센서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초음파 발신과 수신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앞에 이렇게 거리 센서가 있습니다. 이 거리 센서는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리 센서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앞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인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발신과 수신 명령어를 왜 굳이 넣어줘야 되냐? 자, 이 발신과 수신 도대체 뭐냐? 자, 앞에 보면 눈 모양처럼 생긴 게 두 개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쪽은 바로 초음파를 어떻게 할까요? 발신하는 곳이, 발사하는 곳, 발신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초음파를 발사만 하면 거리가 인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발사한 다음에 튕겨져서 들어오는 신호를 또 받아야겠죠? 한쪽은 초음파를 수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앞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바늘 4개 중에 트리그하고 에코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두 부분이 초음파의 발신과 수신 명령어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신하고 수신 명령어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딩 명령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우선 좀 쉬운 개념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거리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떤 센서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바로 거리 센서예요. 일반 거리 센서가 아니라 초음파를 발사해서 사용하는 거리 센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리 센서를 활용을 해서 어, 우리가 오늘 빙글빙글 서커스단을 작동을 시킬 건데, 자, 거리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아까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스위치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거리 센서는 원래 그냥 놔두게 되면 무한대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로 초음파를 발사해요. 자, 그러면 100cm도 인지하게 되고 200cm도 인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집안에서 작동을 시킨다고 했을 때 거리 센서를 어느 방향에 놔도 다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우리가 만든 서커스단이 꺼지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적당한 거리로 좁혀줘야 돼요. 선생님은 그것을 30cm라고 정해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30cm 안에 내 손이나 물체가 들어왔을 때 서커스 단이 한쪽으로 돌면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0cm 바깥의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바로 이 0.1초 시간 개념은 뭐냐면 초음파를 발사하는 간격이에요. 초음파를 발사하는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초 단위로 발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초에 처음에 초음파 발사했어요. 작동이 되겠죠? 살짝. 그 다음에 10초 동안에는 작동이 될까요? 작동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 서커스단은 절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거리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짧은 단위인 0.1초 간격으로 초음파를 발사한다 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거리 센서가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0.1초 단위로 계속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 버튼으로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코딩을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두이노에 이 코딩을 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넣어진 코딩을 활용을 해서 3교시 때는 이 코딩을 조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두이노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아두이노, 그 아래 모터 드라이버, 오른쪽에 거리 센서를 둡니다. 전선 하나를 뜯어주세요. 아두이노에 OV와 거리 센서의 VCC와 연결을 할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OV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전선의 바늘 부분을 아두이노의 OV에 꽂아줍니다.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리 센서의 VCC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 과정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전선을 뜯도록 할게요. 아두이노에 GND와 거리 센서의 GND를 연결할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GND를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아두이노의 GND에 바늘을 꼽도록 합니다. GND는 두 개인데 둘 중 아무거나 꽂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거리 센서에 똑같이 GND를 찾아서 꽂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전선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아두이노에 2번과 거리 센서의 트리그 TRIG라는 부분과 연결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전선 하나 바늘을 아두이노에 2번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을 거리 센서의 트리그로 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선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바늘 한 부분을 방금 꽂았던 2번 바로 위에 3번에다가 바늘을 꼽습니다. 아두이노의 3번에 바늘을 꼽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을 거리 센서의 에코 부분에 꽂아둡니다. 이 과정은 거리 센서, 즉 초음파 센서의 초음파를 발사하고 수신하는 코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래 보이는 초록색 칩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전선 하나를 뜯습니다. 아두이노에 보면 우리가 연결했던 GND 바로 밑에 VIN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플러스 극인데 방금 준비했던 전선 하나의 바늘을 VIN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에 플러스 바늘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작게 보이니까 잘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플러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겠죠? 전선 하나를 준비를 해주세요. 아두이노에 GND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바늘을 아두이노의 GND 나머지 하나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의 마이너스 바늘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두이노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에너지를 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에너지로 송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전선 4개를 한 번에 다 뜯어 볼게요. 자, 아두이노의 번호를 확인할 텐데요. 아두이노를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꽂았던 2번, 3번 위에 소켓에 보면 8번, 9번, 10번, 11번 이 소켓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터 드라이버에 바늘이 4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IN1, 2, 3, 4 번호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두이노의 8, 9, 10, 11번과 모터 드라이버의 IN1, 2, 3, 4를 순차적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두이노의 8번의 바늘을 꼽고 나머지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의 IN1번으로 꽂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두이노의 9번의 바늘을 하나 꼽고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터 드라이버의 IN2번이겠죠? 2번에다가 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두이노의 10번의 바늘을 꽂고 나머지 부분은 모터 드라이버의 IN3번에 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을 아두이노의 나머지 11번 소켓에 바늘을 꼽고요. 나머지 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IN, 모터 드라이버 IN4번에다가 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두이노와 거리 센서 그리고 아두이노와 모터 드라이버의 연결이 끝났어요. 자, 모터를 준비를 합니다. 자, 모터의 끝부분의 소켓을 보면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 자, 앞부분에 보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홈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의 앞쪽에 보면 이렇게 램프가 4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홈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화살표, 아까 기억해둔 화살표를 맞춰서 꾹 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끼워질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되게 바늘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아두이노의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키트에 들어있는 파란색 연결 잭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해줘야 하는데, 자, 위에 부분,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아두이노에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USB 포트 잭은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두이노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에 있는 빨간색 버튼입니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친구들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코딩이 리셋돼서 나중에 작동이 안 될 거니까 이 부분 굉장히 잘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끼워주도록 합니다. 연결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부분 USB는 옆에 있는 컴퓨터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불빛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자, 우리 수업은 거리 센서에서 동작을 감지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 센서에 손을 갖다 대면 여기에 위에 있는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터 드라이버에 손을 가져다 놓을게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네,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을 떼보겠습니다. 네, 모터가 멈췄죠? 자, 친구들 모두 이게 잘 돌아가는지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는 친구들은 키트 안에 있는 조립 설명서를 좀 잘 보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VIN이 잘 연결됐는지, 전원 연결하는 거는 전원 연결하는 곳에 잘 됐는지, 그리고 아까 숫자 버튼이 숫자 소켓이 연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8번에 연결해야 되는데 9번에 연결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같이 한번 고쳐보면 분명히 잘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하고 조립을 했던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글루건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옆에 뭐가 놓여 있나요? 글루건이 놓여 있죠? 친구들 글루건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서 선생님이 하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잘 들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친구들 옆에 네모칸이 보이죠? 이 네모칸 안에 글루건을 잘 이렇게 거치를 해주세요. 자, 여기 앞에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가장 멀리 해서 이렇게 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는 습관을 친구들이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글루건으로 함께 이 아두이노 결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연결한 소켓과 전선이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손으로 힘을 주면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하나씩 선생님하고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글루건은 많이 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조금씩만 짜주면 완벽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붙여놓고 약간의 마른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돌려서 나머지 반대의 부분도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전선 결합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옆에 잠시 놔주고요. 그 다음에는 거리 센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 양쪽에 눈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쪽에다가 아주 살짝 한 방울씩만 글루건을 짜주면 결합이 됩니다. 요것도 잠시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터 드라이버가 남았죠?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할 부분은 아까 선생님하고 결합했을 때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코딩 명령어를 전달하는 1, 2, 3, 4번 네 곳이 있어요. 이 6군데를 한 번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연결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글루건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으니까 만지는 거는 조금만 참아주고 여기까지 글루건 붙이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두이노 장치가 들어가게 될 박스를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자, 박스 앞에 준비되어 있는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칼집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멍이 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 친구들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뚫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구멍이 있을 거예요. 다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뚫어주시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앞, 뒤로 여러 개의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이 구멍에는 거리 센서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아두이노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일단 요거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스 접는 것처럼 친구들이 접어주면 돼요. 자, 앞에 밑에 부분을 뚜껑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접은 다음에 앞으로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아직 조립을 하면 안 됩니다.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가 나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두고요. 이렇게까지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종 결합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박스, 조립한 박스와 그리고 결합된 아두이노 기계 장치들, 그리고 이렇게 이걸 할핀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정 역할을 할 겁니다. 할핀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건이 필요해요. 글루건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잠시 놓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연결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에 보시면 여기 은색으로 소켓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과 박스를 옆으로 돌려볼게요. 박스를 옆으로 돌리면 이 네모난 구멍이 보일 거예요. 아까 아두이노의 소켓과 이 네모난 구멍을 결합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의 소켓을 밑으로 갖다 놓고요. 뒤로 돌리면 하얀색, 파란색 아무것도 없는 빈 바탕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글루건을 충분히 짜주도록 할게요. 자, 주의할 건 박스 안에 공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친구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요거 마지막까지 주의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에 구멍과 잘 맞춰서 안쪽으로 소켓이 밑으로 가게끔 연결을 해서 소켓을 빼줘서 결합을 하도록 합니다. 자, 눌러주면 아두이노가 잘 결합이 됐을 거예요. 자,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모양을 살펴볼게요. 자, 안쪽에 아두이노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두이노 결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바로 거리 센서와 박스를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자, 거리 센서를 앞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소켓이 4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잘 보이시죠? 네, 이 부위에 글루건을 적당량 이렇게 짜줍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손 들어갈 때 공간이 좁아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세요. 거리 센서를 너무 세게 누르면 뒤에 뾰족한 부분이 나와서 친구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살살 눌러줍니다. 거리 센서가 이렇게 안쪽에 연결이 되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이는 초록색 모터 드라이버는 글루건 연결하지 않고 바로 안쪽으로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터가 남았습니다. 모터에 구멍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모터에 보면 양쪽 끝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2개의 구멍과 아래 보이는 3개의 구멍이 있어요. 가운데 자리에는 모터 돌아가는 이 부분이 들어갈 거고, 양쪽의 작은 구멍은 모터의 작은 구멍과 결합이 되도록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자, 글루건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 짜주고 바로 뒤로 돌려서 구멍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결합을 해줍니다. 마르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2개의 고정할 수 있는 할핀, 요걸로 뚜껑을 앞으로 돌린 다음에 할핀을 구멍으로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 안쪽으로 다시 와서 할핀을 이렇게 벌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할핀을 연결해 주시면 이제 뚜껑에 있는 부분과 모터 결합이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안쪽에
뚜껑에 있는 요 양쪽 두 개의 날개 부분을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뚜껑 앞부분을 접어서 결합을 해주시면은 박스 최종 결합이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조립이 다 완료된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꾸미기 방법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패키지 안에는 클레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어떻게 섞는지 알려주도록 할 텐데, 일단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색만으로 무언가를 조형물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이를 섞어서 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물감 섞을 때 색 섞는 거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클레이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율이 중요하고요. 자, 내가 파란색을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섞게 되면 파란색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파란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초록색 만드는 것과 연두색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초록색을 만들려면 1대1로 그냥 섞어주면 돼요.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1대1로 섞어주면 되지만, 연두색을 만들어줄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연두색을 만들어줄 때는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바로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고 파란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주게 되면 연두색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친구들 이 화면 있다가 궁금하게 되면 화면을 멈춰놓고 친구들이 원하는 색을 이제 섞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만든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도록 할 건데, 자, 이 꾸미기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만들기 클레이 과정인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자, 모터랑 인형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빨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클레이를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빨대를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빨대를 마지막에 연결하게 되면은 클레이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굳어 있겠죠? 그러면 빨대는 잘 들어가지 않고 힘을 주게 되면 조형물이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친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 몸통을 만들어주거나 중심축을 만들어줄 때 처음에 빨대를 클레이로 감싸주고 그 위에 인형을 덧붙여주는 방식으로 친구들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거는 파란색 잭이 있을 거예요. 이 잭을 아두이노 박스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친구들 집 주변에 집에 보면 뭐가 있죠?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USB 포트가 들어가는 컴퓨터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거리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 빙글빙글 서커스단이 재밌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주요해야 될 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아두이노의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두이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 사라지게 돼서 친구들이 오늘 만들어 놨던 것이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해서 친구들 좀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또 만날 날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